네, 안녕하십니까. 좌프로듀서의 클레이 프로입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서 인사팀 입장에서 경험담을 재밌고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는 반응이 좀 많아서 이번에도 편하게 저의 경험담을 생각을 대화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딱딱하고 무게 잡는 취업 강의 스타일 영상만 보실 건가요? 그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저는 꼭 딱딱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 동네 오빠, 형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채용 담당자들도 독취사, 스펙업, 뭐 공취모, 취업대학교 이런 카페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정답은 자주 봅니다. 전 거의 매일 들어갔어요. 염탐하는 목적은, 염탐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들어가는 목적은 회사 비방글이 없나, 아니면 뭐 문제가 없나 라고 하는 동향 파악이지만, 뭐 회사 또는 인사팀에 칭찬글이 있으면은 캡처해서 부장님께, 인사그룹장님께 운영 중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어요. 속으로는 부장님, 오늘 무슨 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회사 인사팀 칭찬글이 있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설명을 정말 하고 싶은데 쑥스러우니까 이제 메일로 썼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지금 네이버 카페 취업 동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의 성과를 냈다는 것처럼 해서 제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페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펙 평가, 지원서, 자소서, 직무 적성 검사, 면접, 복장, 뭐 입사 준비, 카테고리도 많고 뭔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너무나 사소한 질문들을 보면서 진짜 웃음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소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부터 면접까지 독취사, 스펙업 등 취업 카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베스트 7을 모아봤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꼭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건 독취사에 있는 사연이고요. 지금 지방국립대고 전자공학이고 3.9네요. 반도체 경험이 있고 쭉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를 가려고 하고,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본인이 합격 경쟁력이 있는지. 그럼 1번부터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가장 좋은 스펙은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직무랑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로 딱 연결되는 스펙인데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학점이 높다 낮다, 뭐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본인이 반도체에 관련된 공정이라든가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그냥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용 담당자들도 설명을 잘 못해요. 두 번째,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눈에 띌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눈에 띄려면 뭐 MIT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정말 해외에서 유수의 대학을 나와야 돼요. 거기서도 탑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특이인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몇 명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자소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소서 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나요? 지난 1학기부터 취업 준비를 해왔는데 지원한 건 모두 광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부족한 건지 글 쓰는 요령이 부족한 건지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자소서를 사람들은 스펙이나 아니면 글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소서는 본인의 경험을 직무와 온라인시켜서 그거를 회사한테 어필하는 그냥 면접 전의 과정이에요. 지원서랑 면접이랑 거의 동일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냥 공고가 올라오면 그 공고를 보고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경험 정리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경험 정리표는 제가 지금 좌측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세부 문제 이슈, 성공 실패의 요인, 뭐 성공은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양식을 저 구글 드라이브에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댓글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리표도 제가 양식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 정리표가 완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되지 않고 지원서를 적으면 정말 광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름방학 동안 어떤 스펙을 쌓으면 좋을까요? 라는 자격증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으로 정말 시간 낭비 많이 하시는데 제 답변 듣고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현재 인턴 하나 넣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커말이랑 한국사 어떤 걸 할까요? 토스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지원 자격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커말이랑 한국사를 따게 되면은 면접이랑 지원서에 어필이 가능한가요? 저는 면접위원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 자격증에 대해서 가점을 주겠다, 아니면 이 자격증 따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격증 절대 목매지 마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다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나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노무사라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서 저는 공부를 해서 제 실력, 제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부장님께 어필을 한다면 당연히 하라고 하죠. 오케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회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잖아요. 학교 전공 수업을 듣다가 아니면 학교에서 뭔 프로젝트를 하다가 본인이 관심사를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횡정계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면접에서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이런 거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무에 어필할 건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네, 네 번째 질문은 1분 자기소개입니다. 내일 면접 보는데 도와주세요. 내일 사무 면접 본적을 보게 되었는데 1분 자기소개는 기본인데 어떻게 할까요?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지원 동기라든가 포부랑 강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위원분들이 왜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느냐예요.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거는 기존 면접 대상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 들어왔었을 때 그 지원 동기랑 자서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면접위원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들어올 때 1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나서 이제 지원서랑 성적표랑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니 거의 잘 눈이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면접위원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본인한테 이목을 끌게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의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경험, 구체화가 있어야 돼요. 차별화, 구체화, 이 두 가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예를 제가 들어도 안 되겠죠. 제가 모의 면접을 많이 봤는데 그때 면접을 봤을 때 특별히 기억 남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관님 혹시 피카소와 큐비즘전 전시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난 겨울 3개월 동안 예술의 전당 피카소와 큐비즘전에서 도슨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관람객분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연락처를 물어봐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책에서 상주 도슨트 제안을 받았는데요. 사실 경제학과라고 하면은 분석적이고 말을 잘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딜로이트 에너지 컨설팅 부서에서 근무를 할 당시 저는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밤을 새서 작성할 정도로 분석력을 키웠습니다. 제가 도슨트에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제가 가진 분석력과 이런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SKENS에서 항상 성장하고 도전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요? 5번째 질문은 GSAT 삼성 직무적성검사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 점수는 하반기냐 상반기냐에 따라서 GSAT 난이도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변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채용 담당자들도 그 점수표를 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6번째 질문. 면접을 보러 가는데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복장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복장보다는 제발 면접 전에 핸드폰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한번 모의 면접 좀 보고 가세요. 복장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좀 선천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인상 쓰신 분들이 있고 그게 훨씬 더 큰 차별점을 주니까 마이너스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마지막 질문. 네, 최종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입사 전에 제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서 갈까요? 이제는 역량 키우지 말고 그냥 노세요. 더 이상 준비할 거 없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제 취준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1부터 7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요. 안녕.